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연이 뭐가 대단하다고. 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9월 29일 오전에 방송할 내용입니다. 오늘 추석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시고 추석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고TV가 방송 전에 항상 말씀드리는 시그널 화이팅 힘 하고 가겠습니다. 고고TV는 근래에 와서 자식들이 2명이 있는데 용돈 내놓으라 그럽니다. 추석하고 구정 때는 용돈 가져오라 그럽니다. 물론 가져오면 제가 뒤에서 더 많이 쓰겠죠. 그것이 자식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여유가 있으시나 없으시나 자식이 잘 되길 바라며 자식들한테 자식이 준 것보다 더 많은 용돈을 주겠죠. 가족끼리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우정에서 가족의 화목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힘! 하고 가겠습니다. 추석 때 고고TV에 떡값도 보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시장에 갔죠. 서문시장이 아니라 지역시장인 것 같은데 단연 화제가 됐죠.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 그렇고 또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이 민심과 지역민 또는 TK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반가운 얼굴들을 보기 위해서 행보한 게 있다. 그리고 그 기사가 나자마자 다음날 아침에 중앙일보 인터뷰가 나왔죠. 단독 인터뷰가. 고고TV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탄핵은 하지 말았어야 됐어요. 정치적인 타협으로 박근혜가 물러나게 했어야 됐고 박근혜 같은 경우도 정치적인 용량이 크지가 않아가지고 상황 판단을 잘 못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측근들을 너무 믿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탄핵이 끝났으면은 뭐 48년 때렸나요? 윤석열이가 그렇게 구형을 때리고 27년에 그 판결을 받을 이유도 없었고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의 재판이라는 것은 민심에 의한 재판만 받으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벌써 10년 전 일이니 그 당시에 우리가 선진국 진입 목전에 있었고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이라든가 또는 정치의 수준이 그렇게 후진성이 아니고 쿠데타가 일어날 세월이 아니면서도 민심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반역자, 국가에 대한 반역자로 탄핵을 당하고 깜빵에 들어갔다는 것은 대단히 치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국치예요. 그걸 주도한 게 물론 국민이 요구했었지만은 박근혜를 정치적 탄핵을 더해서 깜빵역을 쌀고 마녀 사냥을 시키고 아주 보수를 괴멸시키는 상징으로서 박근혜를 잡은 것은 윤석열과 한동훈입니다. 고고TV에는 이 방송이 항상 논조가 똑같습니다. 역사는 앞으로 반복될 것이며 역사는 당시에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 조선 500년도 그렇고 고려 500년도 그렇고 우리가 통일국가를 조선시대에 가졌으니까 조선 500년과 대한민국 현건대사 78년을 따져도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의 국정 최고 책임자를 민심과 민성에 의해서 탄핵한 것은 최초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봉건 시대도 그렇고 현대 민주주의 시대도 그렇고 그렇죠. 그걸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치적인 책임만 물어야 되니 그래야 되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적인 탄핵을 했으면 그거로 끝내야 되는데 불구하고 자기의 출세욕에 사로잡히고 전 정권 박근혜 정권이 윤석열을 어느 정도 탄압했다 그래가지고 국정원 댓글로 탄압했다 그래가지고 윤석열 무소불위의 윤석열 검찰 정권이 문재인에 충성하기 위해서 박근혜를 감옥에 집어넣고 보수 우파를 괴멸시키고 정치를 검찰의 손에 맡기고 흉폭한 검찰이 박근혜를 집어넣고 보수 우파를
했다는 것을 보수 우파는 잊으면 안 됩니다. 또한 일반 시민도 잊으면 안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정치는 정치적인 판단에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중앙일보 인터뷰에 따르면은 박근혜가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열자, 요약하면 그런 거죠. 또 보복에 또는 복수에 상념을 버리자 하는 내용이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제 불찰을 국민께 사과한다. 탄핵은 최순실 국정농단과 주변 사람을 잘 챙기지 못한 자기 불찰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것을 보고 또 박근혜가 탄핵은 내 불찰이므로 그래도 보수 정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보수 정권을 교체한 것은 안도감을 느낀다 하는데, 그것만 이야기하면 안 되죠. 박근혜가 언젠가 회고록을 속에서 탄핵 과정과 또는 감옥 생활의 과정을 비사로 내놓겠죠. 그럼 거기서 자기를 탄핵한 사람들과 정치 접근들 또는 윤석열과 한동훈의 특수부검찰과 문재인에 대한 관계, 당시의 정치 상황을 다 적나라하게 나오겠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가 변명을 하죠. 지금 이런 거를 말을 하니까 매일신문, TK의 대표적인 보수 언론인 매일신문이 진솔한 소통으로 내 탓으로 사과를 했다. 이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원로의 품격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죠. 누구를 빗대서 하는 말일까요? 문재인을 빗대서 하는 말이고 이명박을 빗대서 하는 말이죠. 그리고 이 뒷면의 매일신문이 박근혜 대통령 원로의 품격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현재 윤석열이란 위험하고 기괴한 정권을 건드리지 말고, 그죠? 화합과 사과와 그런 식으로 지금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을 보면은 그 중앙일보 인터뷰한 기사를 또 보고 그 영상을 다 봤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기를, 당시에 자기가 사드 배치라든가 통진당 해상 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일부를 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낀다. 그런 것을 다 하고 나서 감옥에 들어가서 다행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박근혜도 보면은 용량이 크지가 않아요. 4년 동안 제가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4년 동안 박근혜는 이명박 뒤만 해치다가 이명박에 대한 사과물로 친이에 대한 사과물로 내부 투쟁을 하다가 문재인한테 탄핵을 들어가면서 문재인한테 정권을 넘겨줬고, 또 마지막에 세월호부터 박근혜의 탄핵의 그 불길이 씨앗이 시작됐는데요. 독단적이고 소통이 없고, 그리고 민심이 이반을 하자, 최순실이가 튀어나오면서 민심이 이반을 하자, 그것 때문에 박근혜가 탄핵 과정으로 넘어가면서 탄핵 68적이 나오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68적은 탄핵을 하지 말고 정치적인 협상을 했어야 됐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탄핵을 하고 박영수 특검은 지금 구속이 되고 있고 200억을 헤쳐먹은 거로 구속이 됐고, 그 천하의 양아치 놈이었고, 거기 신복이었던 윤석열이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지금 검찰 왕국을 세웠고,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을 해치고 또 이상하고 기괴한 윤석열이라는 놈이 나타났고, 그러면 박근혜 탄핵된 다음에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했습니까? 정오가 저기만 갖다가 내뿜고 있고, 또 지들만 살려고 그러는 정치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나는 박근혜 같이 탄핵을 안 당할란다. 그게 문재인이라는 놈이었고, 윤석열도 지금 하는 게, 나는 박근혜 같이 그렇게 탄핵을 안 당하려는 게 기괴한 윤석열이가 태어났다는 거죠. 탄핵을 하고 박근혜와 이명박을 감옥에 집어넣으면서 과연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했냐는 것이죠. 더 추락하고 더 싸우게 되고 더 전쟁 같은 차마 볼 수 없는
형극의 길을 국민은 보고 있고, 국민이 지금 오만 스트레스를 다 받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응? 따라서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문재인이가 이명박 박근혜를 아주 조져버리고 우파 보수를 괴멸시키고 씨앗을 잘라버린 게 윤석열이고, 윤석열이라는 놈이 들어와서 합리적인 보수와 꼴통 보수, 과거의 친박이었던 사람들을 늙은이와 그래도 합리적인 보수로 갈라치우고, 또 TK도 갈라치우고, 국군마저 갈라치우고, 역사마저 파묘하고 갈라치우고, 이런 상태가 나타나는 게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불씨가 있었고, 그것이 지금도 진행이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고TV는 참사라고 봅니다. 지금 박근혜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 얼치기 평론가들이 박근혜가 정치 전면에 내세울 것, 정치 전면에 나설 것인가, 또는 TK를 다시 분해시켜서 자기의 지지 세력을 모아서 명예회복을 할 것인가. 그런데 박근혜가 그 관심 없다. 과거 인연은 그건 관심 없다. 자기는 총선에 참여할 생각이 없고, 친박들도 자기를 파는 것은 친박은 과거 인연일 뿐이다 하고 선을 그어버리죠. 그리고 얼치기 평론가들 일부도 저도 과거에 한번 지난번 4.15 총선 때 유영아만큼은 박근혜를 그렇게 울심양면으로 모시고 보좌를 했기 때문에 공신 줘라 그랬죠. 당시에 제가 미통당한테는 안 줬죠. 응? 또 요번에 유영아가 아직까지도 박근혜를 떠나다니는, 그놈 벌써 60이 넘어 그랬어. 응? 박근혜 10년 보좌하면서. 그런데 지금도 박근혜가 유영아를 갖다가 모든 공식이고 비공식 행사에 대동하는 것을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아는 그래도 국회의원 한번 해주세요 하고 유영아를 갖다가 선전하러 다니고, 또 유영아도 박근혜 등에 옆에서 국회의원을 하려고 그런다. 그것도 너무도 소위적이고 소화적으로 바라보는 전국 분석이죠. 자,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박근혜가 모든 게 내불찰이요, 주위의 그 사람들을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탄핵을 당한 건 내불찰이니 국민에게 사과드린다. 최소한 이 정도 나와야 되죠. 그 문재인 쩝쩝이 같이 맨날 책 보고 말이야, 먹고 하는 걸 말이야, 페이스북에 올리고 말이야, 자기는 잘났다 그러죠. 그럼 잡아넣었어야 되는데, 윤석열은 문재인, 사람에 충성한 놈이기 때문에 문재인을 살려둔 거죠. 그런 말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죠. 국정농단과 주변인 특히 최순실 등을 관리하지 못한 것은 사과드리고 제 불찰이다. 그런데 자기는 제3자 뇌물 판결을 납득하지 못하겠다. 자, 박근혜를 잡아들였던 그 뭐죠, 이거 뭐죠? 총 이거 방아쇠, 트리거. 그 다음에 박근혜를 잡아넣은 제3자 뇌물이 뭐 삼성에서 받았어요, SK에서 받았어요, 롯데에서 받았어요, 그 K미르 재단과 또는 동계 스포츠재단 이런 거였죠. 그렇죠. 그런데 박근혜는 그 돈도 받아본 적도 없고 뇌물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근데 중간에 최순실에 껴가지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가용하려다 들켜가지고 다 토해냈고, 따라서 박근혜와 최순실은 경제 공동체라고 잡아놓고 묵시적 관심법으로 잡아놓고 묵시적 청탁법으로 잡아놓은 게 없는 법을 만들어서 잡아놓은 놈이 윤석열이라는 거죠. 그럼 왜 지금 박근혜가 나는 제3자 뇌물 판결을 납득하지 못한다고 말했을까요? 언젠가는 박근혜는 윤석열을 칠 것입니다. 제가 평생을 보수주의자라 살았고 대한민국에 훌륭한 그래도 정치인다운 정치인이 있다면은 박정희와 김영삼과 김대중이 있다고 말하는 고고TV가 왜 박근혜를 갖다가 이렇게 비호 아닌 비호를 할까요? 박근혜는 깨끗했고 뇌물을 받은 적도 없고 정치적으로 참사를 일으키지가 않았었죠. 최순실 사건 때문에 날아갔지만. 그런데 그리고 상대를 죽일 만큼 박근혜는 그렇게 강력한 성격이 못해요. 박근혜는 유경수의 성격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자유로워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어쩌다 못해가지고 정치권에 들어가서 주위에서 자기를 인정 안 해주고 또 박근혜가 소통을 안 하고 혼자의 혼자 침묵하는, 그러니까 침잠하는 성격 때문에 소통이 안 된 것인데, 거기서
그 문고리 3인방이 있었고 그들이 모든 것을 그 소통을 관리하고 박근혜의 그 근본적인 사람과 친화력이 없는 성격을 갖다가 불편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 고고TV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제3자 뇌물은 납득하지 못한다 그런 것은 언젠가는 윤석열을 칠 것이고 진실을 밝히겠다 하는 것은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아니 이명박 잡아넣을 때도 이명박이가 지네 형한테 가족한테 다스의 주식을 다 주고 1원도 안 가졌어. 차명으로 경영한 건 맞아. 근데 그걸 가지고 잡아넣었어요. 근데 이명박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친이계에 지금 들어가는 애들이 이명박의 확실한 그 핵심 세력도 아닙니다. 그거라도 해준다 이명박은 참고 있지만 언젠가는 박근혜 이명박이 윤석열이 넘어갈 때 확실하게 목소리는 안 내나 절대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고고TV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근혜가 또 이런 말을 하죠. 그때 자기를 쳤고 자기를 탄핵을 하고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었던 그때 검사들이 현재 요직에 있더라.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박근혜가 윤석열로 인해서 보수가 정권을 찾아온 것을 안도는 하나, 윤석열을 지지하거나 심정적으로 지지 않겠다는 말이죠. 그죠? 지금 박근혜를 친 검사들이 검사 왕국을 구성해가지고 좌를 우든, 다 치는 게 아니라 좌만 치고 그 다음에 우파를 분열시키고 있죠. 박근혜 같은 정치 의왕이 그런 거 모를까요? 충분히 알 것이다 하고 고고TV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박근혜가 지금 현재 움직인다는 것은 나는 내 자신의 명예를 갖다가 회복하려는 과거의 친박들이 나를 이용해서 정치를 하지 말라 했지만은 윤석열이가 잘 됐으면 하지만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박근혜는 보수 정권이라 그러는 거죠. TK에서 밀었기 때문에 잘 됐으면 하지만은 말은 했지만은 지지는 않는다는 소리예요. 윤석열이 갖다 박은 뇌물죄를 갖다 인정할 수도 없고 그때 자기를 갖다가 없는 죄를 뒤집어 쓴 그 검사들이 지금 요직에 있더라. 그 요직 중에 하나 최고 요직이 윤석열이란 놈이고 한동훈이란 놈이죠. 그 외엔 별로 없어요. 박영순 잡혀 들어갔고. 그렇죠. 뭐 이원석이든 뭐 그거 힘도 없고. 그러니 박근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성이지만은 좀 자유롭지만은 정치적인 것은 상당히 복수의 칼을 갈고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이걸 막기 위해서 김기현이가 박근혜를 찾아가가지고 어거지로 찾아가고 윤석열을 한번 만나달라 부탁을 하고 그러나 박근혜와 윤석열이 만난다고 해서 보수가 통합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박근혜는 내 명예회복을 위해서 친박을 팔지 말라 그러지만은 분명한 명예회복을 갖다가 노릴 것이며 박근혜가 나는 정치인을 끌었고 자기를 팔면서 총선에 출마하지 말라 그랬지만 그거는 진실과 사실이 아닐 것이다. 박근혜의 과신들과 추적들은 이번에 윤석열이가 저지르는 TK, PK의 공천 학살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박근혜를 옹호하면서 박근혜 지지 세력을 모으고 TK에서 무소속이나 또는 공천만 받으면은 다음에 윤석열을 쳐야 되기 때문에 박근혜의 정치 영향력은 어느 정도 살아나고 진행될 것이다 하고 고고TV는 생각을 해요. 또 세 번째, 박근혜 같은 경우가 지금 이런 말도 했죠. 자기는 유승민에게 공천 주지 말라는 말을 안 했다. 그런데 주위에서 유승민을 갖다가 공천을 안 줬다. 그게 뭐 이항구 같은 애들 아니에요? 그죠? 이항구. 그 다음에 김무성 같은 경우가 도장 들고 나르샤 하고 그때 막 김무성이가 박근혜를 만나자 그랬다는 거죠. 그 김무성 비사에서 다 나오잖아요. 근데 김무성이 같은 경우가 자기한테 그렇게 만나자는 걸 알지 못했다. 그게 문고리 3인방에서 잘랐다는 거죠. 그래 김무성 그거 가시나 그런 말도 했잖아요. 그 박근혜한테. 김무성 같은 경우는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고 보수니까 어떻게든 윤석열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으나 이 유승민 같은 경우도
유승민과 이준석이 박근혜가 나오자 도발적으로, 발작적으로 박근혜를 비판하죠. 확실히 하지도 못해. 그때 그러면은 유승민은 배신자다, 배신자를 찍어내라 하고, 그건 공천 주지 말라 그랬는데, 박근혜가 지금 와가지고 자기한테 공천 주지 말라 그랬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그걸 갖다 또 유승민이가 또, 이야기를 하죠. 그럼 왜 자기 공천 안 줬냐? 그래서 이준석이나 유승민이가 큰 정치인이 못 되는 거예요. 박근혜가 크게 두드렸죠. 크게 두드리고, 이 사람이 거짓말 할 리는 없죠. 유승민한테 공천 주지 마! 그 말은 아닌데 밑에 친박들이 알아서 움직여서 유승민을 잘라낸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김무성이가 만나자 큰일 납니다. 이런 식으로 공천하면 그런데, 김무성이가 자기한테 만나자고 한 거, 만나자고 한 시도를 한 것을 자기는 몰랐다. 어느 정도 가식이 있죠. 박근혜도. 그런데 박근혜가 지금 나와가지고 자기의 과거와 영어생활 5년과 감옥생활 5년과 그 다음에 자기가 탄핵 과정이 자기 불찰이었고 최순실이나 주변 친박들 이런 사람들을 관리 못해서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하죠. 그 국정원 애들이 그 매달 5천만 원씩 준 돈에 대해서 이거는 당연히 써야 되는 줄 알았다. 이때까지 대통령들이 다 썼으므로. 그래서 그것을 자기 개인이 착복한 게 아니라 청와대 직원들한테 너희들이 쓰라고 줬다. 청와대 경비가 딸림으로 그걸 갖다 잡아넣은 게 윤석열이죠. 그런 거를 잡아넣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유승민한테 공천 주지 말라 한 적이 없다. 김무성이가 자기를 만나자고 했다는 걸 나는 잘 알지 못했고 주위에서 어떻게 했나 보다 이런 말 하면 그냥 침묵시켜주면 돼요. 박근혜가 지금 현재는 일단은 보수는 합해라. 나중에 내 명예회복이 시키든 말든 민주당한테는 일단은 우리가 정권을 또 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말로 한 거죠. 그러면은 큰 용량이라면은 이런 쪼마쪼마한 거 하고 개인적인 감정 떠나서 그냥 이준석이 유승민도 입 닫고 있으면 되는데 이런 새끼 둘 다 말이야. 이준석이도 그렇고 유승민도 그렇고 그럼 왜 공천 말이지 안 줬냐고 또 그래. 그래가지고는 탄핵에 가면 못 건너죠. 또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최순실이라는 애가 그건 진짜 침소 봉대된 거예요. 최순실이가 말에 국정을 휘둘렸다는 둥, 어쩌다는 둥, 아니, 박근혜도 주위에 사람 한두 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들켜서 그렇게 된 건데, 그리고 최순실을 국정농단하게 솔직히 뭐가 있어요? 김건희 같이 장관을 임명합니까? 공천권을 휘둘리려고 그럽니까? 김건희 고속도로 같은 걸 해먹으려고 그럽니까? 용산 간접, 용산 대통령실, 한남동 관저 같은 걸 해먹으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핵가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몇 천만 원짜리 몇억 원짜리 말이죠. 보석을 갖고 다닙니까? 해외 하버집을 찍으러 다닙니까? 국민이 싫어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미안하다 그러고 항상 말이죠. 그랬지. 언제 저렇게 핵가닥 헬렁헬렁 돌아다닙니까? 단지 최순실하는 일이 넘어간 사건이에요. 그리고 국정을 크게 잘못한 건 없어요. 비교를 해보란 말이에요. 문재인을 비교해보고 윤석열이라는 놈을 비교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박근혜가 용심이 대단한 사람인데 이 정치적인 감각이 대단한 사람인데요. 윤석열도 상대가 안 돼요. 근데 정유라가 지리 엄마가 때문에 박근혜가 후회한다. 주변 관리를 못했다 그래. 이런 미물 같은 게 정유라 같은 게 또 튀어나와. 말씀드렸죠. 이준석이 튀어나오고 유승민 튀어나오고 정유라가 튀어나와. 이만큼 보수가 지금 아주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이상한 놈들이 태어나가지고 나도 보수야 하고 나오고 나도 말이지 박근혜한테 할 말 있어 이런 거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보수 못 살아남습니다. 정유라는 놈에 나가지고 우리 엄마는 끝까지 의리를 지키려고 했다. 섭섭하다. 이게 할 말이에요? 이런 꼬맹이가 가세연 돌아다니며 그 보수 늘탱이들한테 돈 받아가면서 생활하고 있고 후원해서 도와달라 그러고 고고TV가 도와달라는 것은 담배값이 없으니 담배값이라도 내고 보라는 거지. 내 돈 들여 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지 유튜브 해가지고 맨날 돈 보내주세요 하는 놈이 지금 박근혜한테 어떤 사람이다 박근혜를 언급하려면 박정희가 반드시 언급돼야 된다 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준석, 유승민 그런 놈들이 탄핵을 시킨 것은 난 그거는 불만이 없어. 그때 국민이 80%가 원했으므로. 그럼 지금 박근혜를 또 비판하려면은 박정희 같이 또 여기서 비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용기도 없는 놈들이야. 이준석하고 유승민은. 진이 알량한 정치적인 권력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야. 국회의원 하려고. 그러면은 정유라 같은 애가 자기 엄마는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충성을 했다. 섭섭하다. 이런 형편없는 이거 무지랭이들과 말이야 벌레 같은 놈들이 튀어나오는 이 현상을 어떻게 볼 거예요? 박근혜가 누구 때문에 넘어갔어요? 정유라 때문에 넘어갔어요. 이하여대 특혜, 성마 특혜 때문에 이래해드리고 철없는 것들이 그놈들이 문재인 지금 척결하지 안 하고 문재인한테 반대 없고 문재인은 더 헤쳐먹었고 조국 사태 보세요. 윤석열이라는 김건희 그거 이래도 안 나온 게 헷가대 다 헤쳐먹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발도 없이 좌파의 선동으로 이래들이 어때? 대가리가 마른 우동 같은 것들이 그냥 플래카드 놀고 말이야 이래고 막 돌아다니면서 정유라 입학 특혜 없애라. 그것 때문에 터진 게 최순실 사태고 최순실 사태 때문에 박근혜가 넘어갔는데 이 단초가 어디냐면 박근혜 당시에 밀실적인 정치도 있었지만 이 정유라라는 이 잡것 때문에 넘어간 거야. 근데 이게 와가지고 지금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을 수습합니다. 우리 엄마는 의리를 지켰잖아요. 지금도 의리 지키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갖다가 빠는 것들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친박 늙은이 윤석열 홍위병이라는 소리예요. 화를 안 내려 그랬어. 하다 보면 화가 나는 오늘같이 즐거운 추석날에 화이팅 하시고 힘 메리 추석.